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8월 4일이고요. 목요일 저녁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사발님, 100억까지 간다님, 돈행이님, 희망을 품고님, 이제 시작이자님, 황금옥수수님, 고란초님, 거북이 소나무님, 생명근님, 포비님, 뿅뿅님, 도도왕비님, 주은님, 나나님, 넓은 세상님, 인내와 꿈님, 몽블랑님, 안강님, 레알부자님, 레드골드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은, 네, 하루들 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유튜브 계신 분들 보겠습니다. 예쁜 하늘님 어서오시고요. 꺼져님, 꺼져! 원태우님, 프리티꽃님님, 원태우님, 휴가 잘 다녀오셨고요. 네. 유연한 리치님, 서남수님, MNS님, 김용수님, 김꽃꽃님, 술 드시고 계세요. 네. 어서 술 드시러 가세요. 유영일님 어서오시고요. 손말씀님, 유레카님, 풍림부자님, 트라이 암스트롱님 어서오시고요. 빨강망토님, 둥천사님, 그리고요, 도채호님, 구수매님, 부자오빠님 어서오시고요. 문영민님, 행복한 부자님, 해바라기님 어서오세요. 장기수님, 담비랑님, 박순희님, 늘 푸른 소나무님, 장선희님, 미소돔님 어서오시고요. 이현아님, 패밀리피싱님, 션호님, 그리고 한화님, 박실빈님, 송현님, 염소양님, 하미숙님, 서울여우님, 오, 서울 출생이신가 본데? 네, 좋아요, 서울. 네, 나도 서울이잖아. 네, 잠자는 마녀님, 현우님, 어서오시고요. 들꽃님, 긍정의 힘님, 유중현님, 이현아님, 미남성투사,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B123님, 서희아님, 어서오시고요. 둥이맘님, 김영길님, 난나님, 바이연님, 바이엇, 네, 엿 안녕,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또 어디까지 불러드렸어요? 네, 나나님까지 불러드렸어요. 네, 넓은 세상님, 인내와꿈님, 몽블랑님 여기도 불러드린 것 같고요. 안강님, 레알부자님, 레드토끼님, 레드골드님, 뭐요? 스투끼? 스투꺼? 네, 아무튼 어서 오시고요. 황금옥수수님, 봄빛님, 네,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도 서울이거든. 서울. 네. 네, 이필님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 많아요. 장이 좀 올라와서 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일단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와서 상당히 이제 보기 좋아졌습니다. 긍정적이에요.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보지 않았겠습니까? 조약돌림, 곰tum님 어서오세요. 자, 이런 상황을 기다려왔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뚫고 넘어가는 상황이요. 올라가는 상황이잖아. 일단 치고 올라가는 상황.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뭔가 희망이 좀 더 보이죠. 좀 더 보이고 계좌도 사실 좋아지고 있고요. 계좌가 제법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지금 저점 대비해서 지금 7월달 상황으로 보게 되면요. 7월달에 2342였거든요. 지금 지수 올라온 게 한 5.3%? 네. 그죠? 5.3%에서 플러스 5.3%요. 7월달 들어서서 7월달부터 시작해서요. 5.3%. 여러분 계좌는 얼마나 올라갔을까? 네. 여러분 계좌는 최소 5.3%보다 높겠죠? 네. 5.3%가 높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보다는 종목이 더 변동성이 크거든요. 근데 상승 쪽에서 이걸 우리가 베타 계수라고 합니다. 베타 계수요. 기업의 분석이 들어갈 때 보는 것 중에 이제 베타 계수라는 게 있어요. 삼성전자를 보면 여기 이제 기업 분석에 이런 게 나오나? 베타라는 게 나오나? 한번 봐봐요.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할 때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베타라는 게 여기서도 나오나 모르겠네. 여기 있다. 베타 있네. 베타 있어. 네, 1.06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타라는 게 1.06이 나오게 되면 네, 이 베타가 뭐겠어요? 이렇게 보면 변동성, 시장 대비 변동성입니다. 즉 시장이 1%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1.06%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즉 종목의 베타 계수는 꼭 이렇게 정형화된 건 아니에요. 시장이 1%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1.06 올라간다. 꼭 이렇게 정형화된 건 아니지만 베타 계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올라갈 때
종목들이 올라간다. 베타 계수가 작으면 장이 올라가더라도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승장일 때 베타 계수가 높은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베타 계수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쪽이 좀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소형주 많이들 물려 계셨잖아요. 그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계좌를 회복시켜 주는데 시장이 5%밖에 안 올랐지만 베타 계수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베타 계수가 만약에 1.5다. 그러면 0.5가 더 올라가겠네. 그럼 7.5% 계좌가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포지션들이 지금 시장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물론 이제 이거는 그냥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완전하게 뭐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뭐 그냥 베타 계수가 높은데 왜 못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거고요. 네. 올라갈 때 빠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네, 올라갈 때요. 그래서 장이 하락할 때는 베타 계수가 높으면 골 때려요. 대신에 우리는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장이 빠질 때 좀 덜 빠지잖아. 다행히 그래도요. 네. 10% 네. 시장이 내리면 나는 그래도 마이너스 7%밖에 안 빠지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장이 10% 회복하게 되면 나는 여기서 후루룩 올라가고 플러스 수익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행복한 공간님, JBS9895님, 이재훈님, 어서오세요. 네. 동신님도 어서오시고요. 황금양봉님도 반갑습니다. 리땅님도 어서오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다른 것보다는 일단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거야. 살아남은 사람들의 축제. 살아남은 사람들만이 자격을 얻습니다. 이게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살아남으면은 네, 상금을 받는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참 전에 이제 유행했었던, 한참 전은 아닌가요? 올해였던가? 아무튼 뭐 좀 예전에 유행했었던 그 드라마 있잖아요. 다 아시죠? 뽀기님, 떼돈벌자님 어서오세요. 오징어 게임 같은 거지. 오징어 게임에서 어떻게 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처음에 참가자들이 막 뛰다가 막 죽어. 네, 막 죽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죽은 사람들은 이제 탈락이 되는 거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기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 죽은 사람들은 그냥 죽은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계속 게임을 해가지고, 네. 돈을 와장창. 예,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있는 거죠. 지수라는 것이 올라갈 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네, 늘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지만, 내가 정말 못 참고 손절을 해버렸어. 반대매매로 해가지고 털렸든, 아니면 내가 참지를 못하고 팔아먹었든지 간에, 여기서 일단 이탈을 해버렸어. 주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네. 내가 다시 주식을 하면 내 손가락은 다 장을 지져버릴 테야.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요? 왜 이렇게 뭐 게임하면서 이기면은 돈 받아 먹는 거 그거 아니었어요? 나도 안 봐서 몰라요. 하도 유명하다니까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 게임해갖고 이기면은 돈 먹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이제 탈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탈락이라는 것 자체가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탈락에서는 안 봤어요. 그거 봐야 되나? 안 봤어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잘 안 보거든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락이란 것이 이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었다. 네, 죽었다. 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 라는 그런 느낌에서의 그 포지션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면 그럼 뻔한 거예요. 네, 뻔한 거 죽었냐 살았냐 그 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네 하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네 충분히 거기에서 축제 즉 돈을 벌어들일 자격이 있다 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몰라. 누가 살았는지. 누가 살았는지. 거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러다 다 죽어!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쫓겨났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쫓겨나면은 모든 게 끝이야. 네, 쫓겨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고, 쫓겨났느냐 아니냐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갈라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은 지금 들어올 수 있을까? 못 들어옵니다. 네, 죽는 사람만큼 돈이 쌓여요? 비싼데 진짜. 네, 개인들이 이탈한 만큼 시장에 돈이 쌓였어. 그잖아요. 수익 날 수 있는 개인들이 이탈한 수만큼, 이탈한 만큼 장이 올라갔어요. 야,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반등의 기회, 수익의 기회, 회복의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통구씨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네, 그 당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개 같은 장인데 계속 내가 버텨야 돼? 이런 주식 계속 해야 돼? 이런 그지 같은 장에서 내가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 아우 진짜 짜증나,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 2200 간다, 2000 간다, 네, 2000 간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그새 다 잊어버렸어? 주가 내려갈 때 대신증권에서 나왔잖아요. 지수 2000포인트까지 빠질 것이다. 대신증권이 그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내가 그 얘기도 했었는데, 시황에서 했었나? 방송에서 했었나? 아무튼 공포가 그게 달한 거예요. 이게 시장이 빠질 때는 사람들이 그냥 쪼그라들고 힘들죠. 근데 지금 딱 올라가니까 그냥 그때 뭐 엉겁게 버텼던, 그냥 뭐 모르겠다 그냥 자포자기로 버텼던, 네, 그잖아요. 지금 보면은 잘했어. 이제 희망이 보이죠? 네, 희망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계좌가 올라오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이제 새로운 추세로의 어떤 동참이 가능한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닥이라는 것이 확실시 된다라면 여기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는 거고, 지난달에는 많이 올랐지만 이번 달에는 그냥 계속 그대로 보합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7월달에 많이 올랐지만 8월달에는 그냥 많이 안 올랐어요. 네,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그냥 그거 아닙니까? 네,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예요. 네,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죠. 상승장에서는 여러분들 계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장이 올라갈 때는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 왜? 오늘 안 올라갔어요? 내일 올라갑니다. 내일도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모레 올라가요. 상승장에서는 그 모든 남아있는 그 모든 종목에게 햇볕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침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게 산이야, 산. 근데 아침에 해가 떴어요. 빰빰. 둥근 해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딱 떴는데 이미 날은 밝았죠? 이미 날은 밝아서 해가 떴으니까. 근데 어때? 산 밑에 있으니까 나는 컴컴한겨. 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온 누리를 내쬐기 시작하면은 여기까지도, 그늘까지도, 산에 이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까지도 환해지고 따뜻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장이 올라갈 때 내려쬐는 그런 햇빛이에요.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시작이잖아. 시작이면은 뭘 하게 되겠어요? 증시를 끌어올려야 되지.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놈이 누구라고 했어요? 외국인하고 대형주라고 했잖아요. 대형주가 없으면 지수가 못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만큼 올라와 주지 않았다면, 현대차가 그렇게 올라와 주지 않았다면 지수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지금 막판에 또 끌고 올라간 것들은 외국인의 공매도의 환매요. 네, 환매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많이 떨어진 주식들, 오늘 카카오 같은 애들 올라가는 거 봤죠? 카카오 같은 애들 올라가요. 근데 이런 데 눈길 주지 마. 네, 카카오 올라갔다가 눈길 주지 마세요. 17만원짜리가 이제 뭐 7만원, 6만원까지 빠지다가 이제 8만원까지 올라갔대. 17만원짜리가 8만원대다가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이거 다시 사야 되겠네, 어쩌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22만원짜리 위메이드가, 내가 22만원에 팔았어요. 22만원에 위메이드를 팔았는데, 이게 지금 위메이드가 얼마 와 있어요? 지금 얼마요, 위메이드? 어디 봐봐. 나한테 있었던 것 같은데? 없냐? 위메이드 지금 얼마? 6만원이에요? 오늘 조금 올라갔지? 뭐 NFT고 뭐 지랄 75,000원이네요? 네.
75,000원까지 올라. 이게 여기 24만원 고점 찍고 내가 22만원에 파는데 22만원에 팔았던 주식이 7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와 이거 아까워 이거 하지마. 네. 이거는 뭘까요? 다 좋은 소식이 나왔어. 갑자기 실적이 막 좋아지고 그걸 예전에 몰랐을까?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고 갑자기 뭔가 뭐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갑자기 뭐 코인이 뭐 NFT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갑자기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다고?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좋아서 일 수도 있겠지? 네, 진짜 좋아서 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공매도 많이 묻다 아이가. 네, 많이 묻다 아이가. 공매도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공매도를 많이 묻으면 우리가 수익이 났어. 어떻게 해야 돼? 차익 실현 좀 해야지. 그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차익 실현. 공매도의 차익 실현은 뭐예요? 매수잖아, 매수. 지금 얘네들 뭐 네이버, 위메이드, 뭐 이제 카카오페이 이런 거 봐봐요. 이게 얼마나 편협한 그런 아주 비겁한 일입니까? 이거 뭐예요? 공매도 확, 네. 어떻게 해요? 빡. 이거는 보호예수가 풀렸어요. 보호예수가 풀렸는데 어디서 팔아먹을 것인가? 9만원 이상에서 팔아먹어야지 손해를 안 봐요. 그러면 공매도 얘네 뭐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잘 봐봐요.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들은 진즉이 없어야 돼요. 근데 갖고 있어. 안 팔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글쎄요. 종목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 해드리니까. 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공매도 환매라든지 아니면 뻥카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들은 잡히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진카에 잡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뻥카로 아무리 하더라도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포지션이 애매해질 수밖에 없겠죠.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됩니까? 뭐 어째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단타를 노리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뭐 얼마 전에 유튜브에다가 댓글 쓰신 분들 뭐 요즘에 뭐 상한가 잘 나와요. 요즘에 수익 잘 나와요.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주식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단타 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이런 거 몰라. 지금 내가 여기서 샀는데 주식이 이만큼 올라왔어. 와 15% 수익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제가 이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종목 진단이나 이런 거 얘기해 드릴 때 자 여기서 지금 가격대가 7만원 밑으로 떨어졌어. 가격대가 5만원까지 떨어졌어. 그런데 보호예수의 물량을 풀어가지고 팔아먹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9만원대는 가줘야지 손실 안 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뭐 사가지고 뭐 수익이 뭐 10% 나왔어요. 뭐 15% 나왔어요.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근데 그 이상은 뭘 바라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뭐 바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한테는 전략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 단기 매매하시는 분은 저한테 전략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단기로 안 보거든. 지금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응? 이해되세요? 지금은요 단타 하시는 분들이 뭐 수익 내가지고 팔아먹겠다. 그럼 난 처음에 진입했을 때 단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 일단 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 없이 매수해요? 나 단타 매매 했으니까 일단 올라갔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겨? 아니잖아요. 단기 매매할 때는요 내가 어디서 팔겠다 어느 정도 수익 나오겠다 또 어떤 변동성이 나올 때 던지겠다라든지 손대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거 다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돼요. 목표 가격은 이게 추세가 끝나는 데가 목표 가격이고 손절 매도는 없어 라고 생각해도 돼. 장기 투자니까. 처음부터 나는 장기로 생각했어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단기로 매매해서 접근했다가 지금 당장 수익 나겠지 들어갔다가 물리니까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 되면 어떻게 돼? 원래 정해놨던 손절 가격도 없어져 버려. 이렇게 그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나의 전략이 바뀌면 안 돼. 나는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단기로 봤으면 단기로만 철저하게 대응하세요. 응?
그리고요,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계속적으로 관철시키세요. 단타와 장타는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단기로 보기는 지금 괜찮아 보이거든? 근데 장기로 보기에는 개판이야.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나 이 정도면 그냥 만족했어. 네. 그렇게 뭐 팔아먹든, 아니면, 좀 더 보다가 이제 뭐 음봉 나오거나, 뭐 마이너스 나면 그때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팔든, 아니면 나는 모르겠다. 나 지금 저점이건 장기 투자로 넘어갈란다. 그러면 또 장기 투자로 전환하시건. 그렇게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주식을 살 때 무슨 생각으로 주식을 사는지 그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막 뉴스에서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뭐라고 그래서, 그랬다가는 다 날립니다. 다 날려요. 특히, 이렇게, 약간 뭐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욕하면은 또, 막 사람들 막 달려들 거야. 내가 귀찮아갖고 내가, 뭐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종목 토론방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내가 안 봐도 비디오야. 난 안 가봤지만 분명히 막 그냥 바글바글 할 거예요. 네, 사람들 바글바글 하고 글 계속 올라오지. 뭐 그러면서 이제 안 봐도 뻔하지. 뭐 이제 대차 상환이 뭐 줄어들면서 뭐 공매도가 어떻게 뭐 다 죽여야 된다느니, 뭐 이제 주가는 이제부터 막 치고 올라간다느니, 뭐 이제 미국에서 480조가 올라온다느니, 그래서 주가는 뭐 어디까지 갈 거라느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그거 언제 있는 거야? 언제? 2030년? 네. 앞으로 한 10년쯤 더, 10년까지는 아니죠. 적어도 5년. 네. 적어도 5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야. 물론, 법안이 통과가 되고, 뭐,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치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되는 건 좋아. 근데 그게 만약에 주가가 안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그게 엄청난 상승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올라갔잖아. 다 반영했어. 네. 그럼 여기서는 제 아무리 대단한 이슈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생각해봐요. 내가 세계 최고의 미녀는 누구야? 지금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 지금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 말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쁜 사람 누구요? 빨리 얘기해봐요. 유지인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네. 옛날 사람 말고 요즘 사람. 네, 옛날 사람들은 다 이뻤어. 근데 나? 네.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 아니, 여자. 네. 김태희. 김태희? 네. 뭐 김태희. 이효리요. 네. 배수지요. 이 사람들이 다 나이가 좀 많으시구나. 아이유예요. 제일 예쁜 사람 좋아. 아이유. 네, 아직 결혼 안 한 애로. 네. 아이유가 이제 제일 예쁘다 칩시다. 네. 아이유가 제일 예뻐. 오케이. 제일 예쁘다. 아이유랑 내가 결혼했어. 네? 아이유랑 내가 결혼했어. 그러면은 부러워 안 부러워? 배수지가 수지 아니야? 네. 어? 내가 아이유랑 결혼했어. 그러면 다른 게 그래도 눈에 들어오긴 하겠구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내가 아무리 예쁜 사람과 결혼해도 이게 네, 남자들은 뉴 거래기에 자꾸 이게 눈이 가게 되어 있지. 그래? 아이유 안 되겠다.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네,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좋아. 이걸 아파트로 가자. 네, 아파트. 내가, 네, 1000평짜리, 네, 1000평짜리 큰 대저택에 살고 있어요. 막 그냥 막, 집이 막 화려하고, 수영장도 있고, 여기에 동물원도 있어. 막 그, 호랑이도 키우고, 막 사자도 키우고 막 그래. 이런 큰 저택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의 아파트가 부럽겠어? 안 부럽겠지. 네? 안 부럽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만수르하고 친구야. 근데 내가 여기 우리나라 이재용 부럽겠어? 네. 이재용이 나하고 친구 먹자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난 만수르랑 친구라서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많이 올라갔잖아요. 좋은 재료가 들어와도요, 씨가 안 맥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다 반영했거든. 나는 이미 만수르의 친구인데, 이재용이 와가지고 친한 척, 나는 가난한 애들이랑 안 놀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 그잖아. 나는 만수르,
이제 가가지고 우리 밥 한 끼. 나는 가난한 애들이랑은 안 놀거든요. 이게 나올 수 있잖아. 뭐가 아쉬워요? 아쉽기는 나니까 가능한 거지. 관심이 없을 수 있다고요. 물론 이제 뭐 만나서 놀 수 있어. 근데 네, 다르단 이야기예요. 네, 생각해 봐봐요. 사우디 이 중동 국가들이 땅 파면 기름이 막 나오니까 어때요? 네? 땅 파면 기름이 막 나오니까 미국의 바이든이 와도 그냥 왔니? 혼자 왔니? 그러고 말잖아. 네, 그러고 말잖아. 신강께님 어서 오세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주식들에게 호재가 터진다라는 것은 얘가 적정 수준까지 왔느냐 안 왔느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호재가 나와봤자 그냥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용도예요. 나쁜 얘기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미인 와이프는 아니야. 미인 와이프는 네 이거는 여기서 비유를 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아무리 예쁜 사람도 나하고 결혼하면 네 후순위로 밀려. 아무리 멋진 남자도 나하고 결혼하면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는 네 내가 이건 뭔가 잘못했어. 네. 아시겠죠? 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아래로 떨어지든 횡보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적정한 가격이 올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떨어지는 구간에서 좋은 뉴스가 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정 구간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네, 여러분들이 좋은 뉴스 나와가지고 또 막 북적북적하지만 그때 뭐예요? 다 애들이 다 팔아먹어. 다 팔아먹는다고. 다 팔아먹으면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은 너 옆집에 걔 아니야? 너 뒷집에 걔도 왔네? 야 건넌 마을에 갑돌이도 왔네? 다 그냥 지들밖에 없는겨.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막 그냥 네 그러고 있는겨. 여기에서 이제 주체가 되는 매수 세력들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네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추세가 나올 때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예 내려가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쭉 서가지고요. 정말 이 종목은 진짜 성투자 입장에서 네 이 종목은 원래 12만원짜리였죠? 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건드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에게는 아직도 이게 만원짜리 주식이거든. 예? 만원짜리 주식이잖아요 여러분. 좀 늦게 보신 분들도 2만원짜리 주식 아닙니까? 근데 지금 15만원 12만원 이거 인정할 수 있어?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2만원짜리 찌질이었는데 코찔찔이었는데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 못한다고. 못해. 애들이 아가가 막 얼마 전까지 막 배밀이하고 막 기어다니고 그런 애가 어느 날 다 커가지고 나 다 컸어. 엄마 아빠 이제 나 건드리지 마. 여러분들이 사춘기 자녀들과 싸우는 이유는 뭐겠어요? 나는 안 싸워요. 네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써. 봐봐. 나도 이제 다 컸다고 인정이 안 해. 인정 안 하거든. 넌 아직 애야. 그럼 인정 안 한다고. 요거를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삼성전자도 시총 따지면 그렇지. 근데 삼성전자는 다르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성장해 왔냐와 현재 매출 규모와 LG 에너지 솔루션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또 이런 이야기로 또 들어가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데 네 그래도 이거는 또 하고 넘어갑시다. 자 시가총액이 100조예요. 지금 100조를 다시 넘어갔어. 근데 얘가 매출이 얼마요? 얘가 매출이 얼마예요? 17조? 영업이익이 얼마야? 1조도 안 돼. 100조짜리 기업인데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63빌딩을 세워놓고 밑에 편의점 하나 해놓은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앞으로 늘어난대요. 2024년도에 2조 9천억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시총이 100조야. 100조짜리 등치가 3조 원을 번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00조 투자해가지고 3조 원을 벌면 어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본금에 이건 또 다르겠지. 그냥 자산 대비해서도 마찬가지긴 해요. 네, 자본 총계 자산 대비해서 돈을 좀 못 벌곤 해. 네, 그러니까 퍼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적정 주가로 들어가려면 실적이 더 많이 올라와야 돼요.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얘가 100조짜리 인정을 받으려면 시총이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당장 오늘 내일 될 게 아니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누워버리거나 아니면 주가가 들어가 버리거나 실적이 미친듯이 올라가가지고 한 5, 6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구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내가 고평가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 지금은 그냥 딱 보면 고평가잖아요. 그렇잖아. 아니에요? 월급 100만원 받는 사람이 3억 원짜리 벤틀리? 네. 타고 다녀. 월급은 100만원이래. 그럼 이거 뭐라 그래? 저 새끼 저거 헛방이구만. 그렇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을 못 버는데 등치가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물론 2차 전지가 나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커질 거야. 앞으로 전체적인 시장은 내연기관 없어지고 2차 전지가 될 거예요. 계속 성장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성장하는 그 미래의 가치를 지금 반영시켰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뭐 좋은 뉴스가 나와서 뭐 앞으로 뭐 480조가 터지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몰라 나도. 그런 거 380조가 터지든 뭐 1480조가 터지는 그건 나랑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돈에 대비해서 등치가 얼마만큼 커져 있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네. 아니 또 뒷집에 갑돌이가 뭐 1000만원을 벌었든 5억을 벌었든 뭐 100억을 벌었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나랑 관계가 없잖아. 네.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딱 그것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왜냐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하면 돼. 왜냐면 나는 그래도 잘 갈 것 같아요. 난 2차 전지 쪽으로 밀고 가려합니다. 네, 인정한다니까요. 존중해요. 존중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기에 너무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딱 듣고서 성투사 난 너랑 생각이 좀 달라. 나는 2차 전지 계속 성장할 거고 지금 여기다 몰빵을 칠 거야. 내가 뭐 어떡할 수 있나? 네? 여러분 뭐 좀 지금 가정 방문 해가지고 그냥 계좌 갖고 와! 그냥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네 비중 조절해주고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엄마한테 가서 막 일르나? 제가요? 막 이렇게 샀대요. 막 못하잖아요. 못하는겨. 개놈이 못하는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고 저 새끼가 그만해! 자식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내가 존중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의 분석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네. 가정 방문할 테니까 네, 주소 몰라! 단풍!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 새끼 미용해가지고 오늘 이쁘거든요. 일로 와봐. 안 오네. 안 와. 일로 와봐. 안 온다. 안 와. 개새끼. 자, 아무튼요. 네. 개 대형 코딱지만 해요. 코딱지만 합니다. 안 와요. 야, 일로 와봐. 안 와, 안 와. 먹을 거 없으면 안 와요. 에이. 제가 이렇게 삽니다. 네, 개한테도 개 무시당했어요. 개 무시당했어. 야, 일로 와보라고, 엄마! 안 와, 안 와. 개 무시당해, 개 무시. 네. 아무튼요, 네. 나중에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줄게요. 여기 와야지 보여드리지, 뭐, 이거 뭐 어떡할 수가 없네. 네. 자, 아무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네. 살아남았다는 거. 살아남았다는 거. 그리고 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내가 계좌가 올라가고 있어서 좋아. 회복하고 있으니까 좋아. 좋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종목 진단은 안 해요. 네. 참고하세요. 네. 뭘 가서 안고 개 못 봐서 무슨 큰일 난 적 있나? 네. 이따가 방송 끝나기 전에 네, 볼 수 있으면 한번 볼게요. 얼굴 깎아가지고 미용해서 이뻐졌어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지금 단풍이를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데요 잖아요. 근데 아직 나는 진행형이에요. 네.
아직 진행형이고, 진행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내가 뭘 할 것이냐. 뭘 할 거예요, 이제. 그냥 계속 놔둬도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뭔가 기회가 오고 있다라면, 이제는 슬슬 준비를 좀 해야 돼요. 딱, 제가 2700포인트 수준에서 이제 추세가 돌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렇게 돌린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가 딱 돼가지고, 자, 이제부터 해볼까? 이제부터 해볼까? 라고 하면 어때요?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자, 썸 타는 사이는 가능할 수 있겠죠? 네. 오늘부터 우리는 1일? 그러면은, 갑자기 그냥 팔짱 끼고 뽀뽀하고 그러나? 요즘 애들은 그러나요? 그럴 수도 있나? 갑자기? 네. 없어.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요, 시장이 일단 올라가는 걸 보여줘야 돼. 왜냐면 내가 지금 마음적으로 너무 피폐했잖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은 위로가 필요했지. 위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 위로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아, 그 위로가 뭐냐면, 주식으로 받은 상처.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메꾼다는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누군가와 헤어지고 상처받고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 만나서 치유받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요. 주식으로 받은 상처는 뭘로 받아야 돼요? 주식으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으로 많이 떨어졌어. 계좌가 박살인 것 같아. 그냥 요즘에는 그냥 눈치 보고 다녀. 이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이제 좀 올라가니까 이제 좀 큰 소리 좀 나오죠. 에헴. 거봐, 내가 올라온다 했지? 딱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밥 갖고 와! 네. 어허! 반찬에 상추가 떨어졌구나. 요즘에 상추가 엄청 비싸다며. 상추가 없구나. 네,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 왜? 계좌가 올라오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가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가고 있고 나의 손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뭘 봤어? 아, 희망이란 게 생기는 거구나. 물론 아직까지 추세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하락 추세예요. 근데 하락 추세라는 걸 생각하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더 좋잖아요. 왜? 아직은 하락 추세에 갇혀 있는데 계좌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년이 넘도록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상승을 본 적이 있느냐 이거야. 네? 이런 상승, 이렇게 올라온 상승 본 적이 없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푸시업을 해주는 걸 본 적이 없죠. 사면서도 떨어지고 그지 같아서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거를 본 적이 없었잖아요. 물론 내부터도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조정 받아도 괜찮아. 사실은 지금은 이제 조정 받아서 이렇게 들어와도 사실은 나쁘지 않아. 괜찮아. 그런데 분위기상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내일도 반등이 나갈 것 같죠. 왜? 다음 주 CPI가 발표됩니다. 다음 주 물가지표 발표되는데 괜찮대요. 지금 블러드랑 얘네들이 개거품 물면서 뭐라 그래요? 야, 아직 인플레이션 끝난 게 아니야. 시장이 너무 웃기는 것 같아. 금리 인상 계속 해야죠. 0.75 갑시다. 그러고 있으니까 시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 개소리 하고 있네, 새끼들. 옛날에는 연준 의원들이 발언하게 되면요. 네. 무서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주가 난리 쳤거든요. 지금 뭐래? 개소리 하고 있네, 이 새끼. 네. 개소리 되잖아. 개소리 안 되잖아. 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게 시장이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이에요. 조금 올라오면 사실 겁이 없어져요. 네. 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진짜 이렇게 나쁜 이야기들 또는 좋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시장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지금은 뭐 보고 있어요? CPI만 보고 있습니다. CPI만 보고 있어요. 이 부자가 요즘에는 채팅에 이 방송에 못 오더라고. 댓글로만 몰래 쓰고 도망가대. 참 우리 이 부자도 잘 계도를 해가지고 진짜 참된 투자의 길로 좀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 만들지 참 걱정입니다. 네.
네, 요즘에 밤에 잠이 안 와, 이 부자 때문에. 걱정스러워가지고. 사람 하나 살려야 될 텐데, 큰일이야.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뭐가, 하여튼, 네. 뭐, 각자, 뭐, 그런 거겠지? 태양광 얘기도 있었는데, 태양광이 들어가니까 태양광은 또 싹 빠졌더라고. 태양광 얘기는 또 안 해요. 그다가 게임즈 갑자기 얘기하고 막 하여튼 뭐가 왜 그렇게 꼬였는지 모르겠어 사람이. 아무튼 뭐 뭔가 자기만의 그런 세계가 독특한 세계가 있겠죠. 네. 독특한 세계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네. 주가 빠진다는 얘기 이제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많이 올라가 버렸잖아. 더 빠질 거야 큰일 났어라고. 이 가만 보면 이제 시장에 달라진 게 있잖아요. 달라진 게 뭐예요? 시장에 추가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많이 없어졌어. 더 빠집니다. 경기 침체입니다. 뭐 주가는 못 올라가요. 뭐 1600을 갑니다. 1800을 갑니다. 이런 수치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안 보이죠? 없어 안 보여. 이것도 되게 저거한 일이에요. 안 보여.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게 시장이 상승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이런 분위기 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이제부터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또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장 좋아질 겁니다. 뭐 계속 되게 재밌는 거 또 아세요? 하반기에 기업들 실적 좋을 것이다. 네. 하반기 기업들 실적도 좋을 것이다. 3분기 실적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뉴스도 있어요. 같은 걸 가지고서 어디는 나쁘다. 어디는 좋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 실적 지랄 같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말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또 조정 받고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 조정이 당분간은 사람들 좀 미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을 좀 시켜준 다음에 또 조정을 받아줘야 돼. 그래야지 사람이 또 팔아요. 야씨 지금 봐봐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거든. 못 들어가. 그러다가 못 참고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확 치고 막 치고 올라가면 못 참고 막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딱 치고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확 들어가서 뭔가를 훅 만들어주면 거기서 또 확 때리고 들어가. 개인들은 그리고 사실은 지금 돈 있고 뭐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이제 째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은 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회복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회복에 집중하셔야지 돼요. 회복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회복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본전 와서 파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본전 와서 파는 사람들. 본전에서 팔고 아직 손실인데도 올라가서 팔고 올라가서 파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쪽에서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 무상증자 이런 종목들이 가는 거야. 막 올라간 종목이 가는 거야. 어제 뭐 과자 관련주도 올라가니까 과자 관련주에 또 들어가지. 와, 뭐 그럼 이게 보세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괜찮은 종목이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단 말이야. 회복을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훅 줄어들었어요. 훅 줄어드니까 요놈을 홀랑 팔아가지고 급등주로 홀랑 넘어가요. 내가 얘기해드렸죠. 지난번에 내가 물려서 개고생을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완전 망각을 하는 거야. 개고생해서 물렸어. 어째어째하고 살려놨더니 홀랑 팔아먹고 또 고점에 들어가. 와씨. 아니 도대체 왜 물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꼭대기 사서 물린 거잖아. 뭐 또 그거 똑같은 걸 또 반복해. 또 떨어져. 그러면 돈은 도대체 언제 보냐고. 올라가고 있는 건 그냥 놔두세요. 언제까지요? 2700이 넘어가면은 이제 올라가는 것들은 시장의 흐름을 타고서 아 이거는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드실 거야. 이거는 괜찮다는 생각이 이제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시장이 올라가는 대로 그대로 계속 따라가. 응? 계속 따라가. 계속 따라가면 어때요?
회복이 그냥 빠르겠죠. 시장보다 상승률이 더 크니까 베타 계수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베타 계수가 높으니까 시장보다 더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더 올라가면은 계좌가 좋아지는 건 당연한 얘기야.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뭐가 돼요? 뭐가 나와? 못 가는 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2700포인트 이상 넘어가서 이제 상승적으로 넘어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대응점을 찾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얘를 그냥 놔둘 것인지 아니면 팔아서 치워버릴 것인지. 왜냐면 상승 궤도로 들어갔을 때 지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해. 근데도 출발을 안 하고 있어. 이러면 애매하잖아요.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종목의 숫자가 많지도 않아. 한두 개 정도고 나는 얘네들을 정말 믿음으로 키우고 싶어. 데려가고 싶어.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나는 다른 애들이 잘해주고 있으면 얘네들을 그냥 보유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승 포인트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이 올라가기 시작한대. 근데 나한테 남은 게 한 개도 없어. 뭐 장이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없고 막 그냥 다 개판이야 계좌가. 그러면 그때 다 갈아치워. 다 바꿔치워요. 그때는 바꿔치워야 돼. 왜냐면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넘어갔는데 계속 그냥 이상한 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장을 따라 올라오지도 않고 지가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그냥 거기 딱 버티고 그냥 서가지고 나는 안 가! 오지 말라 그래 그럼. 한두 놈이 정도야 뭐 그냥 내가 애교로 봐줄 수 있겠지. 근데 그냥 포트폴리오 대다수가 그냥 안 가고 버틴다. 그럼 밀어버려. 그때는 계좌를 바꿔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돼.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위치는 여기야. 제가 이순신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한산대첩. 기다려라 이거야. 발표할까요? 기다려. 발표할까요? 기다려. 살까요? 기다려. 포트 정리할까요? 기다려. 살까요? 팔까요? 기다려. 사고 싶으면 조금씩 사. 그럼 조금씩 이제 뭐 총 한 발씩 쏘고 계속 꼬셔. 네. 기다리라고. 언제까지요? 내가 자신있게 베팅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러면 돼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마음적으로 힘든 거잖아. 주가가 많이 내려갔을 때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것 뿐이잖아요. 그냥 기다려요.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려가지고 손해본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손해본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수익을 봤잖아. 그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회복이 됐잖아. 그럼 뭐 여기서 근데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잖아요. 아, 이 새끼들이 이렇게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면은 그러면 반대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구나.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읽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해드렸던 게 뭐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옆에서 막 들려 소리가. 야, 너 아직도 주식하냐? 야, 이제 너 안 돼. 시장은 뭐 끝났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 마음도 같이 흔들린다고. 그것도 이겨내야 돼. 힘든 건 내가 알아요. 힘든 건 내가 알지. 왜냐면 나도 계좌가 같이 움직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샀다는 확신이 있죠. 내가 산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고 또 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렇다면 개겨요. 개기시라고. 버티세요. 어차피 시장은 우상향이야. 네, 답은 정해져 있어. 상승으로. 답정상이요. 답은 정해져 있어. 상승으로. 올라가다 내려가다도 하겠지.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저렇게 저 모양 저꼴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자리는 언제예요? 금리가 최고점을 찍을 때,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때는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를 거예요. 제가 이 금리 정점의 구간을 저는 내년도 하반기, 내년 찬바람 불 때, 즉 1년하고도 한 3, 4개월 정도 후 정도로 보고 있어요. 물론 내가 FOMC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겠지만, 네.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의 추이를 봤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기는 계속될 겁니다. 금리가 정점을 찍지 않는 이상 시장은 내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금리가 막 올라가면 나쁜 거 아닌가요? 네. 아니지.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어떤 거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지금은 0에서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요. 왜? 금리를 올려도 버틸만 하다거나 시장에 돈이 너무 많다거나 이런 때 하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많은 게 왜 문제가 돼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돈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대. 못 올린대. 금리를 다시 내려야 될 것 같대. 왜요? 기업들이 이 높은 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너무 안 돌아. 시장에 돈이 안 돌면 어떻게 돼요? 이걸 돈맥경화라고 그래요. 돈맥경화. 시장에 돈이 안 돌아. 그러면은 자금이 딸리겠죠. 투자가 안 되지. 경기가 위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정점인 시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을 때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금리가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게 왜요? 금리를 올려도 살만하니까 올리는 거거든. 네? 금리를 올려도 살만하니까. 근데 더 이상은 올리면 얘들 다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됐을 때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자, 2007년도 네. 이 당시 우리나라 금리가 3.5%? 3.5였어요? 3.6이었어요. 하여튼 뭐 3.5 정도 됐어요. 그 이후로 금리가 쭉 떨어지게 하죠. 네.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모든 경제는 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되느냐 아니면 얼마나 느지막이 반영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리가 고점을 찍을 때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 시기는 올라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떨어진 거지? 많이 올라가서예요. 원래대로 갔으면요, 지금 이렇게까지 안 가도 돼. 원래대로 이런 추세로 갔으면은요, 네, 이렇게 갔으면 지금 3000포인트 근접에 달랑달랑 하고 있을 거예요. 2700이나 2800대까지 해서 이렇게 뭐 가면서 들쭉날쭉 하겠죠. 들쭉날쭉 이렇게 들쭉날쭉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갔었다라면 지금 이 정도 와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 지랄을 해놓으니까 원상복귀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원상복귀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안 나가네? 젠장 죽여! 다 죽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원상복귀 돼야 되겠죠. 이 궤도를 다시 타겠다 이 얘기요. 자, 이 궤도는 어떻게 나온 거야? 자, 2018년도부터 주가 쭉 떨어졌다가 언제부터 좋아지게 했어요? 2019년도 후반부. 왜? 무역 분쟁이 끝나서. 경기가 위축될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계속 2년 동안 조정받았는데 끝났으니까 올라가겠다는 얘기야. 좀 할만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미친듯이 기어 올라가가지고 네. 실제로 경기가 좋아졌어요? 아니지.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생겼으면 원상복귀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외부의 변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저런 변수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 하지만 말씀드렸죠. 나는 멀쩡하게 갖고 있는 종목인데 갑자기 멀쩡한 주식이 떨어졌어. 보니까 이 주식에 이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 변수야. 시장이 빠져서 그랬대. 그런 건 무조건 놔둬. 그런 건 그냥 무조건 개개버려요. 나는
정상적이고 뭐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직 호재가 나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튀어버렸어. 뭐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서 튀었대. 이런 것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외부 변수죠. 근데 변수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다 뭐 포함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 경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 이거는 뭐예요? 외부적인 변수가 나타날 수 있지. 미국의 경기가 막 좋아졌어.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거래. 주가가 올라가요. 괜찮다니까요. 괜찮다고요. 근데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정도, 난 그런 혜택이 아닌데 싶은데 막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요. 나는 이 정도가 아닌데, 그냥 올라가 버리는 애들이 있어.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애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떨어지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변수에 나오는 것은 시장의 가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되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치를 벗어나서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 회복의 포인트를 보고 있고요. 큰 조정을 일단 지나왔어. 큰 조정을 지나왔어. 아직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신용잔고가 많이 못 늘어나고 있죠. 신용잔고 많이 못 늘어나요. 지난번처럼 줄어들 때처럼 많이 못 늘어납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직도 18조 3,900억이에요. 신용잔고는 사실 뭐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잔고 늘어나는 거 수량이 많지가 않네. 그죠? 네. 많지가 않습니다. 지가 늘어가봤자 이거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직은. 사람들이 들어올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들어올 만한 위치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되니까, 그것만, 네. 기억하시고요. 그만 보시면 되고, 주가가 일단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야,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네. 아무튼,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큰 걸 배운 거예요. 네. 큰 걸 배웠어요. 큰 걸 배웠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자리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반기 준비하셔야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간다라면 9월 달에 한번 조정, 그 이후에는 또 산타 랠리요. 지금 썸머 랠리, 쉬었다가 산타 랠리. 네. 하반기는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3,000 근접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 여기서 포트폴리오만 제대로 잘 짜면 하반기에는 괜찮은 모습이 계속 나타나겠죠. 자, 그 주인공이 누구겠느냐. 지금 뉴스에서는 2차전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차전지는 거기 낄 수 없어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주도주가 될 만한 것들은 경기가 회복되는 경기 민감주라고 보셔야 돼요. 아직은 대형주가 올라가야 돼요.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자동차고 뭐 철강이고 오늘 뭐 시멘트 이런 것도 올라갔죠. 근데 그런 것들 경기가 회복되는 쪽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종목들 쪽으로 올라가 줘야 돼. 그게 누구냐? 잘 아시겠죠? 네. 내가 어떻게 방송에 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윤곽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겁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 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셔야 되고, 지수가 저기 2700 넘어서 2800, 2900까지 갈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푸시업을 해주는 애들이 누구겠느냐? 외국인과 대형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걔네들은 어차피 많이 올라가면, 네, 많이 올라가면 누가? 다시 떠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가 막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입을 바꾼다. 네. 지금 바이오는 포함이 안 되겠죠? 네. 바이오 아니야. 그냥 많이 올라온 애들 아니에요. 네. 얘네들이 지금 하반기에요. 경기를 회복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물론 이런 개별적인 테마 뭐 임상 성공이라든지 무슨 뭐 신약 개발 등등을 가지고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큰 덩어리가 움직이려면 뭐가 가야 되냐면 나 경기 좋아져요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그 흐름의 편승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네,
꼭 그것만. 네, 그것만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축제,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 좀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공지사항 하나 드리면은요. 지금 88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벤트는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요청이, 네, 뭐, 알게 모르게 많아가지고요. 제가 특강을, 네,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8월, 지금 계획은요, 8월 30일,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특강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네, 그냥 바로 적용시키는 그런 차트 기법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쯤 8월 말쯤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 좀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지 등등에 대한 얘기들을 8월 말, 네, 8월 마지막 주간에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계세요. 네, 아주 지금 특강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가 그냥 공개적으로 아직 이거 공식적으로 뭐 컨펌 난 것도 아니지만은 8월 30일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특강, 네. 특강 8월 말에 있으니까 아마 공시가 그러면은, 네. 광복절 지나고 나면은 뭐 일주일 전이나 뭐 마지막 주나 뭐 하여튼 다다음 주에 정도에 뜨겠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격이나 뭐 이런 거 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거는 아무튼 특강 한 달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네 상황에 못 이겨서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 하긴 했다. 네 9월달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추석 지나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냥 워낙에 이번에 만약에 장이 좀 올라가면 이런 기운들 좀 더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피라면은 몽드기부도 갖고 와야 되는데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그 정도 이야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단풍이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단풍아, 일로 와봐. 으짜. 방송에 한번 나가볼까? 방송 한번 해볼까? 여기 한번 나가보자. 이거 봐라. 방송 이거 봐. 봐봐 여기 야 단풍이 야 아주 손 흔들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지 말고 이 새끼야. 자 오늘은 이쁘게 나왔죠? 네. 오 알았어 이제 가 너 가 이제 다 했어 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개가 나왔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특강은 8824입니다. 제가 나중에 공지가 나오면은요. 공지가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이제 88 이벤트 여기에 좀 집중하시고 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느긋한 저녁 되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